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이제 라데온 7의 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구매가 가능해질 텐데 그 전에 CES 이후 새롭게 공개된 라데온 7의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월 9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라데온 7이 공개되었습니다. 베가를 이을 차세대 하이엔드급 GPU로서 엔비디아의 RTX 2080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라데온 7의 기본적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60개의 컴퓨터 유닛, 3840개의 스트림 프로세서, 그리고 1450MHz의 기본 클럭과 최대 1800MHz의 피크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라데온 7의 특징 중에 하나는 GDDR6 메모리를 탑재한 것이 아니라 16GB의 HBM2 메모리를 탑재해 1TB/s의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펙으로 플로팅 포인트 32의 단정 밀도 연산에서는 13.8TFLOPS의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베가 64의 성능과 비교해봤을 때 플로팅 포인트 32의 단정 밀도 연산에서 베가 64에서는 12.66TFLOPS를 가지므로 13.8TFLOPS를 가지는 라데온 7에서 약 10%의 연산 속도의 향상이 있습니다. 메모리도 8GB에서 16GB로 증가하였고 메모리 대역폭 또한 484GB/s에서 1TB/s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데온 7 또한 베가 64와 비슷한 수준의 TDP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 성능에서는 약 30%의 프레임 향상이 관측됩니다. CES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컨텐트 크리에이션 작업에서도 약 30%의 성능 향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경쟁작인 RTX 2080과 컨텐트 크리에이션 작업에서의 성능을 비교해본다면 다빈치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럭스마크에서는 상당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또한 AMD 자체의 벤치마크 비교이므로 큰 오차는 없겠지만 출시 이후 성능 차이에 대한 검증은 더 자세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데온 7의 성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CES 이후로 새롭게 공개된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월 14일에 라데온 7이 플로팅 포인트 64의 배정밀도 연산의 성능을 제한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32의 단정밀도 연산에서 13.8TFLOPS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플로팅 포인트 64의 배정밀도 연산에서는 6.7TFLOPS의 성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로 인해서 라데온 7의 배정밀도 연산은 862GFLOPS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동일 성능을 가진 엔터프라이즈용 GPU인 인스팅트 MI50의 팀키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라데온 7의 베이스가 된 인스팅트 MI50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8,000에서 $10,000 사이로 예상되는데 반해 겨우 $699에 판매가 되는 라데온 7에 의해서 엔터프라이즈용 제품의 시장이 침체당하게 되면 AMD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사스가 인터뷰에서 라데온 7은 연산용 GPU라기보다는 정확히 게이머로 타겟으로 삼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플로팅 포인트 64 배정밀도 연산의 성능이 줄어들더라도 플로팅 포인트 64 배정밀도 연산은 게이머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성능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라데온 7의 862GFLOPS도 타이탄 RTX의 509GFLOPS와 RTX 2080 Ti의 420GFLOPS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하므로 RTX 2080과 동일한 $699에 더 좋은 연산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라면 라데온 7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라데온 7의 제조 단가는 $650라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용 GPU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심지어 이 중에서 HBM2 메모리의 가격이 $320에 육박하여 제조 단가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경쟁작인 RTX 2080이 현재 $699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 단가와 소비자 판매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AMD 입장에서는 거의 마진이 없는 장사를 하는 것이라 과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품을 내놓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월 29일에 비디오칼즈에서 라데온 7의 3D 마크 벤치마크 결과와 파이널 판타지 15의 벤치마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결과를 보면 그래픽 스코어가 27,587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TX 2080의 팩토리 오버클럭 제품의 스코어가 26,800점인 것을 생각하면 근소하게 RTX 2080의 성능을 앞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의 경우 RTX 2080은 대략 6,430점의 점수가 나오는 것에 비해 라데온 7은 6,871점으로 약 400점 높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RTX 2080을 노린 제품인 만큼 RTX 2080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제품을 출시한 듯합니다. 요새 논란이 되었던 인텔 CPU와 AMD CPU 차이로 인한 GPU 로드율의 차이도 크게 관측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벤치마크의 결과도 유출되었는데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점수는 방금 말한 결과와 거의 유사합니다. 베가 64에 비하면 비약적인 향상이었고 RTX 2080과는 엇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타임스파이 벤치마크에서는 RTX 20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벤치마크의 결과가 모든 게임 성능을 반영할 수는 없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한정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므로 아직까지 그렇게 폭망한 제품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특화 게임으로
것으로 알려진 파이널 판타지 15의 벤치마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일반 품질로도 GTX 1080 Ti에 밀리는 수준이고 고품질 설정으로는 GTX 1070에도 뒤처집니다. 이 결과는 너무 참혹하니 엔비디아 게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번 라디온 7에 대해서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레퍼런스와 같은 디자인으로 그래픽카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레퍼런스 모델 또한 멋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쿨링 성능을 가진 제품들을 원합니다. 다행히도 파워컬러에서는 레퍼런스 모델과 더불어 비레퍼 제품으로 보이는 모델명 4개가 추가적으로 공개되어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DLSS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따라가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데온 7 출시 전 공개되었던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조 단가와 판매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품의 성능을 모두 뽑아낼 수 있는 사용자라면 말이죠. 하지만 일반 게이머를 목표로 삼고 있는 라데온 7이 몇몇 벤치마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실제 게임에서도 슬픈 결과를 보여준다면 AMD는 그 약간의 마진마저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RTX 2080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제품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연산 성능은 좋고 레이트레이싱과 DLSS는 없으니 다목적으로 GPU를 활용하실 분께는 최적의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별탈 없이 안정적인 게이밍을 즐기며 레이트레이싱과 DLSS와 같은 최신 기술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저앉고 엔비디아로 가시는 게 합당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2월 7일 출시와 함께 엠바고가 풀리게 되니 다양한 매체에서 수행한 벤치마크 결과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출시 이후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세계 최초 7나노 공정의 GPU의 실제 성능을 눈으로 볼 수 있을 테니 다들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